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4일 선상TV 단신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 상구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물론이고 대선 후보들도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2030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시고 계십니다. 마치 2030의 표심만 잡으면 대통령이 그저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정작 지금의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현주소가 어떤지 제대로 알고 있는 후보가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030의 현주소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졌는지를 제가 좀 알려드릴 테니까 각 당의 후보께서는 특히 윤석열 후보는 이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와서 2030 이래서 안 돼요. 문재인이 정권 출범 초기부터 청와대에다가 브리핑판을 만들고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는 말을 했던 그 청년 일자리 브리핑판. 이거 아마 그 이후에 그 브리핑판을 본 국민들이 뭐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렇겠습니까? 청년 취업부터 실업난에 이르기까지 이 정권이 손을 놓았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올해 상반기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경제고통지수를 재구성해 세대별 체감 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 체감 경제고통지수가 2015년 집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경연이 밝힌 연령별 체감 경제고통지수를 봤더니 15세 29세 청년층은 27.2%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60대가 18.8%, 50대가 14%, 30대가 13.6%, 40대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층하고 60대하고 가장 경제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고통지수는 특정 시점의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대해서 국민의 경제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그 지표를 말합니다. 세대별 체감 경제고통지수는 연령대별 체감 실업률에 연령대별 물가 상승률을 대해서 산출한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봤더니 바로 고용 한파였습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올해 상반기에 25.4%로 30대 11.7%, 요거보에 2.2배 높고 40대 9.8%보다는 2.6배나 높았습니다. 지난 2015년 21.9%에서 2019년 22.9%로 4년간 1.0%포인트 올랐지만 그 후 2년 반 만에 2.5%포인트나 상승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청년 물가 상승률도 2018년 1.6% 이후에 0%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상반기 1.8% 급등한 것입니다. 청년 자영업자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청년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2020년 기준 20.1%로 전체 평균의 1.6배였고 2015년 19.8%보다 0.3%포인트 올라서 전 연령대 중에 유일하게 가장 악화됐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입니다. 반면 다른 연령대는 같은 기간 모두 폐업률이 줄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재무 건전성까지 나빠졌습니다. 한경연에 따르면 29세 이하 가구주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15년 16.8%, 60세 이상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2017년을 기점으로 전 연령대를 제치고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2020년에는 무려 32.5%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경에는 이와 관련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청년층의 부채 증가 속도가 자산 증가 속도보다 월등히 빠르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청년층의 이 부채는 2015년 돈으로 따지면 1491만원에서 2020년에는 3479만원으로 연평균 18.5%나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자산은 8,864만에서 1억 720만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한경련 추강호 경제정책실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청년 취업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까지 장기화하면서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우선 기업규제 혁파, 고용 유연성 확보 등 민간의 고용 창출 여력을 제고해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커녕 하루 벌안붙기도 힘든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최악이라는 사실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9월 13일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8월 기준 15세에서 29세 청년 실업률이 9.4%로 1999년 이후에 가장 나쁜 기록을 보였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 이것도 7개월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표만 보면 일자리 사정이 최악인 셈인데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사상 최악은 아니다는 황당한 해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렇게 OECD 자료를 기초로 분석해서 10월 20일 내놓은 결과를 봐도 똑같습니다. 국제에 비교해서 한국의 청년 실업률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전체 실업률의 견준 배율도 높아서 상위권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 청년 실업률 연평균 상승률에서 코스타리카가 6.88%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0.76%로 38개국 중에 무려 10위였습니다. OECD 평균치가 마이너스 1.40%인 점을 감안하면 5%의 룩셈부르크, 3.23%의 캐나다, 2.66%의 칠레, 2.12%의 호주가 한국에 앞선 상위권에 드는 겁니다. 한국의 실업률이 얼마나 높고 취업률이 얼마나 높고 청년 실업률 이거 큰일 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즉 한국은 특히나 청년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혀버린 겁니다. 이와 관련 한경련은 높은 청년 실업은 청년들이 업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기회, 즉 업무에 의한 학습 기회를 감소시켜서 인적 자본의 축적을 훼손하고 자신의 전공과 적성을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서 노동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청년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에 거친 청년 일자리 정책 실패는 청년 개개인에게 온전한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뻔뻔하게도 여기에 대한 해명이나 답이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살짝 오르는 통계치를 끄집어내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제대로 된 통계자를 무시해버립니다. 청년 실업률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정권 하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청년 실업자가 4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1년 전보다 상승을 해서
무려 10%를 달성했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26%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4명 중에 1명은 실업자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가 22만 명을 넘었으니 나라 꼴 잘 돌아갑니다. 이제는 3명 중에 1명이 실업자라는 겁니다. 장가도 안 가고 직장도 없고 집구석에 처박혀서 부모님 돈이나 타서 백수로 살아가는 이 청년들이 바글바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래가지 못해요.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지금 1700, 1800조를 가고 있고 국가 부채도 1000조. 어떻게 청년들 양질 일자를 찾아주겠습니까? 나라를 이렇게 개판으로 운영해 왔는데도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잘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개판 5분 전에 아닙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청년 실업률, 청년 고통지수 모두가 최악인데 여전히 대한민국 청년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정치에 휘둘리고 재난지원금 살포에 휘둘리는 것도 모자라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해서 관심조차 없으니까 흔히 하는 말로 어른들이 좀 폭망해야 된다. 폭망. 그래야 이 젊은 것들이 정신을 차리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1인 미디어 시대 얼마나 좋습니까? 수많은 정보가 쏟아진 그걸 보면 청년들이 누구보다도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을 것이고 머릿속에 몽물이 들었으니 금방 알 거 아니에요.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나라가 개판이 되든 정치가 뭐 지멋대로 되든 정가 사범이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이 막 찍어대고 난립니다. 이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청년 실업률을 방치하다가는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청년 실업률이 2030 세대의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함께 조사를 한 중소기업 일자리 편견과 청년 자살 예방 이 결과에 따르면 실업이 1년 이상 장기화될수록 청년들의 자살 위험은 높아진다는 겁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2030 청년들의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는 사회적 관계가 중요해지는 청년기에 사회적 독립이 아닌 사회적 고립을 유발한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면 다행인데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황당한 사건에 청년들이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이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2030 세대들은 이제 더 이상 눈앞의 이익만을 쫓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들이 살아가야 될 훗날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년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를 뽑아야만 2030들의 이 고통이 끝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권 후보들은 쓸데없는 이런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공약이 아닌 헛공약으로 2030 세대들의 표를 훌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라 망하는 꼴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